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어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제 2분기가 아니라 이제 후반기네요. 후반기 그리고 3분기. 전반기는 끝났고 이제는 24년 후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7월 1일부터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참 시간 빨리 가죠.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1일이라니까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고 천마쌤과 함께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후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많이 집착을 하던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이 나를 좋아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남을 좋아해서 남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별 말씀을요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 마음 따라 그러고 사는 거야. 마음 따라 그러고 사는 거다. 헤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이 좋았던 관계가 지금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구나, 우리의 연이 다 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늘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계속 바뀌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의 좋고 나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산을 보고 아 좋다 하다가도 나중에 바다를 보면 아 좋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응? 산 보고도 그렇고 바다 보고도 그렇고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지저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응? 그렇게 말하진 않고 산을 볼 때는 산이 좋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바다를 볼 때는 또 바다가 좋았던 것뿐이에요.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따라,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따라,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동안 진짜 감사했던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천만쌤을 믿고 따라오다가 그동안 또 떠나신 분들, 뭐 사라지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가는 분들은 늘 감사하고 하여튼 꼭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가도록 하자고요. 차익 실현하면은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법인세 쇼크 때문에 난리네. 법인세 쇼크. 올해 들어서 5월까지 국세가 전년보다 9조 원 넘게 줄면서 이 세스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올 8월 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 내는 게 있어요. 뭘 내냐? 법인세 내잖아요. 이 법인세 대폭 증가를 정부는 기대하는데 이들이 받을 세제 혜택이 12조 원을 넘어서 예상보다 세수의 증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니까 올 1월에서 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한 천억 정도 감소했고 국세 수입의 급감의 주 요인은 법인세 감소네요. 영업실적 악화로 5월까지 거친 법인세는 28조 3천억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정도 줄어든 규모네요.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 8월 말에 이 법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법인은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이듬해 3월에 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일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8월 법인세를 납부하죠. 문제는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실제 되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기업이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 법인세 규모가 10조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보니까 세액공제하고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5조 1천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정부가 연구개발 공제, 설비투자 공제 등 세액공제를 통해서 삼성전자 법인세를 깎아준 금액이 5조 원을 웃돌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은 삼성전자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 7조 9천억이에요. 이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추후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깎아준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향후 삼성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더라도 한 7조 9천억 정도의 법인세를 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 법인세 자산 순액 규모는 삼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9조 9천억 정도 불어났고 하이닉스의 이연 법인세 자산 순액 역시 지난해 2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제 혜택이 세수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수 부족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이 세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연구위원도 있네요.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이 적용되는 세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고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공제도 했어요.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이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거치면서 일부 사업 예산 집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4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적게 걸어도 불필요한데 세금을 안 썼으면 좋겠어. 돈은 겁나게 뜯어가지고 세금 겁나게 걷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덜 걷고 쓸데없는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세금은 겁나게 걷으면서 항상 보면은 막 돈이 없다고 그냥 엉뚱한데 막 돈 쓰니까 그렇지. 지금 또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구글하고 이 삼성전자 간의 인공지능 AI죠. 그 협력에 대해서 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가네. 반독점 조사 착수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등에 이 구글의 온디바이스용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독점성 여부를 따져보겠다. 그런 겁니다. 참 이놈들도 할 짓 그렇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하여튼 유럽이나 미국이나 참 어떻게 보면 좀 깡패 같아.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의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이름도 참 기네요. 하여튼 이 친구가 특정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나노를 선탑재한다는 그런 구글과 삼성전자 간의 합의에 영향을 더 잘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베스타기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이날 발언은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작은 AI 관련 기업들의 소비자 접근 통로를 막은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삼성은 구글과 올해 초에 파트너십을 맺고 S24 시리즈의 제미나이 나노랑 이 제미나이 프로를 기본 탑재했는데 EU 규제 당국의 조사 및 제재는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인 구글을 겨냥하지만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협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때 집행위원장이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간의 그런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2019년부터 오픈 AI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MS는 총 13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MS랑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EU 기업 인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언급을 했고, 하지만 그는 이런 파트너십이 한쪽이 다른 일방에 지배적인 영향을 갖는 데 대한 위장인지 그런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MS의 경쟁사들에게 그 MS하고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묻는 그런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정 독점 그런 조항이 경쟁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EU 규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의 그런 의견을 추가로 구할 것이라고 하죠. 로이터는 이 같은 움직임이 거대 정보기술 그런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짚었고, 이러한 예비 질의는 때때로 EU 반독점 당국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참 뭔가 유럽 애들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23조 원어치를 사들인 메인들이 수익률에서도 재미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를 늘려가지고 보유 금액이 120조 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6월 30일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 모두 23조 284억 원의 규모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2004년 상반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2배 가까이 투자를 늘리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네요. 외국인의 순매수 키워드는 AI 반도체, 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7조 9,971억, 3조 8,039억 이렇게 순매수했어요. 특히 CEO, 인베스터데이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현대차 주식도 3조 4,541억 담았네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는 상반기 평균 70.9%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대비 수익률도 우세하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 평균 매수단가 77,240원 대비했을 때 5.5% 수익률을 시현했고, 하이닉스에서도 35%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강력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보유한 시가총액 규모는 약 813조 7,291억에 달하는데, 코스피 지수는 올 상반기 5.37% 상승에 그쳤고, 상반기 사상 최대의 외국인 매수가 나타났음에도 증시는 부진했다. 그래서 AI 투자 수혜주의 외국인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대형 성장주의 그런 밸류에이션 쏠림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미들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으로 팔아치워가지고 7조 3,79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고 하네요. 참 많이도 팔았습니다. 하여튼 개미들이 2조 원어치 이상 사들인 네이버는 평균 매수단가 19만 1,860원 대비 13% 넘게 떨어졌네요. 저점 매수 전략도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서학개미들이 화려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 미국 주식을 78억 6,760만 달러 순매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862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다치다. 엄청나게 샀다, 미국 주식. 결국은 미국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밸류업 투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밸류업 과연 될지 안 될지. 금투세부터 빨리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1일이니까 즐거운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